허경영은 누구인가? 이제 허경영이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름을 부르면 몸이 좋아지고 왜 병이 낫고 이상한 그런 현상이 오는가?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 나를 부정하는 사람은 뭐 안 낫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 효과를 보는 거죠. 이런 현상은 어디서 오는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메시아가 많아요. 이 가짜 메시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도인이 많아. 계룡산에 가면 도인이 많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선각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선각자, 이 선각자, 깨달은 자, 이 선각자하고 이 이제 선지자하고 이 선구자는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이단 종교를 만든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허경영은 종교 안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것에도 소속이 된 자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죽은 가운데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짜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할 사람은 어떤 어디에 소속이 되지 않는다.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아야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럼 이제 그런 메시아냐? 여기가 되게 사람이 많으니까 좀 건조하네. 자, 그러면 그 허경영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은 그러면 대통령 당선도 못되고 공자같이 세상을 떠돌고 주유천하하고 있느냐? 네, 주유천하라는 건 세상을 떠도는 사람을 말해요. 공자는 여러 나라를 가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바꿔주겠노라고 왕들한테 찾아가서 퇴짜 맞았죠. 네, 어떤 왕도 당신한테 우리 정부를 맡기겠다, 요셉같이. 요셉 당신이 좀 맡아줘.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데 공자한테는 아무도 왕들이 정치를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겨요. 스승으로 예우는 하는데 공자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공자는 정권을 한 번도 못 잡고 죽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공자가 정권을 못 잡고 죽은 걸 우리는 주유천하라고 그래. 천하를 주유,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닌다. 그게 주유천하인데, 이제 사람들이 나이 많으면 늙어서, 우리 박 회장 같은 사람들이 늙으면 주유천하 하겠다고 놀러 여행 다닐 수도 있지. 지금도 주유천하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왜 당을 만들고 이 고생을 하냐? 이거는 사후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사후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적표가 하늘에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주유천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지금 주유천하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여기는 우리는 주유천하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허경영은 뭐 주유천하 하러 온 사람이냐? 왜 대통령이 안 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내가 이야기해드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영동고속도로를 우리 공화당 운전수하고 나는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전수가 있었어. 자원봉사자. 그래서 그 사람이 운전하고 강원도를 갔다 오는데 영동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한 10명이 여기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는데 남자 하나를 여기다 쓰러뜨려가지고 두드려 패는데 귀에서 막 피가 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나가는 거 보여. 차를 타고 싹 지나가는데 내가 눈이 굉장히 빨라요. 멀리서 딱 보니까 이게 싸우는 거야. 근데 전부 몸에 문신이 있는 거야. 그 체격이 내보다 2배 정도 돼. 나 커요, 체격이. 키는 뭐 내보다 조금 큰데 이 체격이 좋잖아. 근데 한 10명이 한 명을 두들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 젊은이야, 이 맞는 사람이 이런 젊은 사람인데 속도 위반을 했는지 자기 차를 앞을
막았다는 거야. 나중에 내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맞아가 쓰러져가 있는데 밟고 막 이러는데 막 피가 나. 그래서 내가 딱 지나가다 운전사 보고 차를 세우라니까 운전사가 여기서 한 500m 멀어요. 500m면 굉장히 확 달리다 봤으니까 이 중앙선이고 영동고속도로 여기 섰어. 그래서 이걸 500m를 내가 뛰어갔지. 운전수는 여기, 차는 여기. 그럼 여기 영동고속도로에 누가 있나요? 내 하나밖에 없잖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가서 딱 10명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덩치 큰 놈을 기사대기를 양쪽으로 올려버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겠어요. 한 놈이 뛰어오더니 삐쩍 마른 사람이 아무 체격도 없잖아. 그 양복 형사님 와서 그때는 내 얼굴을 몰라요. 사람들이 20년 전에. 내가 누군지 압니까? 아무도 모를 때예요. 내 대통령 안 나갔을 때니까. 그 나를 보더니 무지른 미친놈이 오라 하는데 딱 가지고 담대한 거죠. 얼굴색 하나 안 받게 나는. 가서 그냥 따기를 좌우로 내리치니까 우리 덩치가 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내 손대가 보통 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손 같아도 세게 딱 치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순식간에 애들이 어떻게 돼? 죽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령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모르는 방언이에요. 그 말에는 한 놈도 대들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유사시에 내 입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닌 말이 나와. 그럼 그 사람이 가버려. 그래가지고 9놈을 딱 무릎을 꿇리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는 속도도 일반 속도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뛰는 게 아니고 죽기법이에요. 순식간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걔들을 딱 굴복시키고 걔를 그 여자가 차 안에서 막 울고 있어. 그래 여자하고 차 태워서 보내. 그 여자 차가 있으니까 타고 보내고 병원에 가라고 보내고 이놈들은 내 간 다음에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받고 내가 풀어줘 버리지. 그런데 이게 원칙으로 하려면 이게 실제 원칙으로 하려면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네? 재판해야 돼. 재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재판해야 되는데 판사 같으면 재판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이 광경을 판사가 봤다고 생각해봐. 판사가 재판할 수 있나요? 없어. 경찰이 와서 검사가 형법에 검사가 기소권이 있죠. 검사 기소권이 있잖아. 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은 이걸 어떻게 판사가 여서 야 너가 왜 인마 사람 때려? 너 징역 몇 년? 그렇게 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판사가 와도 소용없어. 검사가 와도 소용있나요? 안 돼요. 여기 누가 와야 돼? 형사. 경찰이 와야 돼. 그런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판사는 맨 마지막에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허경영은 누구 위에 있냐면 판사 위에 있어요. 이거예요. 원래 판사 위에는 누가 있냐?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얘들이 재판하러 가야 대통령이 사면 복권 그러면 모든 법적 효력이 없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 외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외에는 누가 있어요? 허경이 있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이걸 잡았으니 이걸 잡을 수가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 경찰보다도 신속하게 해결해버려. 적결처분하고 너 풀어줘 버리고 사실 두 대리 때린 거 그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기선을 수시간에 잡았지. 서투른 사람이 가서 때리면 어떻게 되죠? 맞아 죽어요. 그게 그냥 딸기를 적당히 때린 게 아니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으니까 그 두목발 되는 놈을 금방 내가 알아보잖아. 가서 딱 보면 알잖아. 그거를 때리치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생략해버린 거야. 맞죠? 경찰의 역할을 허경영이가 다 해버리고 문제 해결 끝. 근데 경찰이 실직 개입 때문에 복잡해 이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그죠? 지난번에 내가 목고문님도 법을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 형사소송법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육법전서가
이 헌법, 그죠? 뭐 이번 두 번째 이제 민법, 뭐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게 6법인데 내가 형법을 이야기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을 이야기해버렸어. 그 실수를 한 거야.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법전이 형법은 요만큼이면 형사소송법은 이만큼 돼요. 책 두께가. 형사소송법이 양이 많아요. 형법에서. 이 법전에서는.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을 많이 공부하던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을 형법 이야기할 때 혼돈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강의한 거는 형법. 이 형법 297조. 그죠? 306조까지 해서, 알겠죠? 307조는 명예훼손.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강간. 예? 살인은 형법 250조. 살인은 형법 250인데, 강간 살인은 형법 301조 2항이에요.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이걸 내가 잘못하고 형사소송법이라고 내가 한문으로 쓴 기억이 있죠? 네. 그럼 고쳐야 돼.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걸 내가 실수를 했어. 뭐 쓰다 보면 그래. 그 내가 왜 그때 형사소송을 썼냐면 검사의 기소권 이야기 하려다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소권 이야기 하다가 검사가 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이거든. 검사가 해야 되는 법은 형사소송법을 주로 하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구만. 근데 어머니하고 따님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결한 폭력 사건이 수천 건이야. 수천 건. 그러니까 경찰들이 표창조이지 사실. 네, 근데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냥 아무리 힘센 사람이 멱살 잡아도 순식간에 욕을 놓게 해버려요. 그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에 가서 공연을 할 때, 한 3만 명이 이렇게 한 군데 집결해가 운동장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무대에 올라가. 그럼 그 3만 명이 달라져. 뭐, 완전 미쳐가지고. 근데 만약에 일반 사람 같으면 깔려서 죽어요. 저 박 총장, 그지? 깔려 죽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 위로 사람이 한 6층을 올라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만지겠다고. 그러면 이 머리 위로 6층이 들어누웠어. 근데 학생들이 이걸 들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그 터널을 서고 지나가야 돼. 차가 저 한 10m 후방에 있는데 가는데 1시간 걸렸어.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차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린 거야. 10m를 가는데 애들이 포개고 있으니까 이게 포개인 게 내 가는 길만 포개가 아니고 사방에 애들이 꽉 차가지고 위로 올라탄 거니까 애들 위에 포개가 들고 있으니까 그게 무겁잖아. 애들이 들고 물론 뭐 수백 명이 들고 있으니까 그 밑을 통과해서 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너지면은 압사돼서 죽는 거야. 압사돼 죽는데 간혹 가다가 애들 다리 사이로 기어 돌아가 나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게 기어가는 거지. 나는 기어 들어가는데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를 붙들면 앞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걔는 나를 붙들고 끌어안고 안 나요. 일단 물에 빠진 사람 구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나와. 붙들면 안 나요. 딱 끌어안고 안 나려고 그래. 그럼 그 애가 어떻게 때리지 알아요? 방언으로 때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도망가요. 그러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압사돼요. 그래서 나는 경호원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유해를 해도 경호에는 큰 문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또 경호가 해야지. 그 일반 사람을 그냥 방어를 해상고 된 걸 해상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 위험에 처한 일이 너무 많아. 그래 어떤 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넉마주의가 많았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넉마주의 앞을 딱 지나가는데 야간학교니까 야간학교를 가려고 넉마주의 그 동네 보면 넉마주의가 그 뭐 모아놓은 자리 있잖아.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그거 저 외진대야. 내가 산꼭대에 있었으니까 지나가는데 안에서 어떤 그 넉마주의 한 애끼리 부대를 패는 거야. 그래서 한 애가 막 코피를 흘리고 막고 있어. 그래서 그 넉마주의 하는 안에는 딱 울타리가 돼 있으면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안 보여 잘. 그래서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 넉마주의 하는 애 보고
왜 때렸냐고 우리가. 뭐 자기를 이 빙땅을 해가지고 능마한 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두목이야. 그 걔가 이제 능마한 걸 걔가 이렇게 뱉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혼자 들어가서 그 능박꾼들 여러 명 있는 데서 그거 해결을 한순번에 하는데, 그때도 고등학교 때도 이상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 방어 수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때 무슨 종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알겠죠? 그래서 종교와 방언이나 영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경영은 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이제 전세일 박사. 전세일 박사를, 그게 뭐 병원의 원장이시지만은 내가 이제 그분 몸을 보니까 병이 많아. 그래서 내 몇 가지 고쳤죠? 우리 이 회장이 봤지? 네. 전세일 박사가 오케이 하죠? 네. 인정하죠? 인정했어. 그걸 고쳐줬어. 그 대신 하나만 고쳐주고 90%는 안 고쳐줬어. 네. 병원 원장이 몸이 시한폭탄이야. 그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시한폭탄이 많아. 그래 갑자기 내 저쪽으로 간다거나 갑자기 조미미가 안녕, 그리고 간암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간암이 있는 줄 몰랐지. 갑자기 간암 말기 판정을 딱 받으니까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암은 침묵의 장기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죽었는데, 이와 같이 또 누구 하나 죽었지? 최헌이라고 또 그 사람이 또 식도암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투병을 했어. 투병을 조미미를 갑자기 죽었는데,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어머니와 딸도 실제는 저게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앉아있는 저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잠깐 앉아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또 만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우리 박 회장님을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은 다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만남이라는 건 살아서 저 물체가 마네킹이 아니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이야. 여러분이 미국에 가봐요. 가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한국 사람이 있으면 반가워요. 말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뭐 관상이 어떻게 생겼든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어. 한국에서 왔다. 한국말을 잘한다. 이것만으로도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많으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잠시 살아있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30년 전을 이 일을 생각하면, 20년 전 일을 생각하면 바로 어제 같아. 어제 같고, 박 회장님 만난 지가 3년 됐는데 어제 같아. 그럼 우리 뇌는 뭘 인정하느냐? 시간의 차이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시간이 지금 있는 것 같지만은 뇌는 모든 걸 압축해버려.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무한정 들어가. 그래, 그걸 압축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없어요. 오히려 박 회장님이 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아들을 보는 것보다, 박 회장님 어릴 때 아들을 키울 때 잘 못 걷고 자빠지고 할 때 그때가 더 기억이 생생해요. 오히려 그 기억이 더 대학교 다닐 때보다 생생한 거야. 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현재가 별로 없어. 중요한 거는 머리가 뭘 중요하다고. 우리 머리의 해마, 이 해마가 대뇌와 손의 이 사이에 있는 해마가 이 중요한 기억을 선별하는데, 이 해마가 좋은 기억으로 선별해버리면 그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농축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에서 농축한 이 해마가 모든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이것을 위해서는 뭐 하늘에서 뭘 해요? 이것은 영원히 가져가는 고유번호예요.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래, 하늘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이라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잖아. 그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인간끼리 교환이 안 돼. 꼭 자기 거는 자기가 가지고 가야 돼. 그럼 하늘에서 이걸 스캔하고 있어 없어? 지금 스캔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스캔해가지고 호르몬을 주잖아. 그래서 내가 영동고속도로에서 이 사람을 한 것도 내 스캔돼 있겠죠? 그럼 나는 이것이 수없는 스캔이 있어.
나는 또 다른 사람보다 용돈이 많이 필요해. 다른 사람은 용돈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나는 꼭 밥을 먹으러 하루에 한 번은 식당에, 하루에 내 2끼를 먹는데 하루에 한 번은 식당 가는데 꼭 애들이 많은 식당만 가요. 어른이 많은 식당을 잘 안 가. 그 애들이 주로 많이 오는 식당이 있어요, 동네에. 그럼 이제 그거 가면 동네 가족들이 많이 와. 그럼 나는 대통령 나가는 사람 맞아 안 맞아요? 맞으니까 사람을 새겨도 내하고의 관계 있는 데를 가지. 음식 맛만 좋다고 그거 가고 이런 거 없거든. 그거 요리집 안 가지. 그건 가족이 안 와. 그거는 뭔가 씀씩 있는 사람끼리 만날 때 오른 장소잖아. 그러니까 요리집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딱 가면 꼭 꼬마들이 와. 그리고 꼬마들에게 꼭 10,000원을 줘. 꼭 10,000원을 줘야 돼. 그럼 어떤 데는 꼬마가 3명이 들어서 30,000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는 호주머니 내가 술을 먹거나 쓰는 돈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휴머해서 그 부모가 굉장히 특이하게 내가 줄 때 이래요. 아, 얘 돈 받으면 안 된다. 아니다. 이건 얘 복이야. 얘 복이니까 얘가 다음에 노트 사는데 쓰고 내가 줬다고. 얘가 크면은 예금해라. 그 부모들이 절대 반대한다. 딱 받아. 이 어린이의 복을 거절하지 마. 여러분, 그 부모들은 그 고맙게 생각이 안 해요. 어린애를 이쁘다고 안 하고 본체 만체 안 하고 정치니 지선대만 쟀다 하고 다니면 그게 진정성이 있어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 애가 원래 좋아하니까 노래를 만든 거야. 뭐 콜미도 만들어 부르고 대학 축제도 가고. 그러면 내 나이가 많은데도 왜 대학생들이 좋아할까? 초중고 학생들이 좋아할까? 이미 그런 세계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온 사람이 평생.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래. 그래서 나는 꼭 돈이 그렇게 용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그 돈이 사람들은 아깝다고 할지 몰라도 그 부모들이 다음에 나를 식당에 보면 굉장히 잘해요. 전부 잘해서 일어나, 내 보면. 한 번 이제 줬던 부모들은 잘해서 일어나. 처음 보는 부모들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알면 그냥 아이고 허경영 총장님 이러지만 그거하고 달라요. 이래서 그 애들이 그 내가 애 좋아한다는 소문이 많이 난 많이 나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스캔되는데 이것이 내 호르몬 바뀐다고 그랬죠? 호르몬 기능을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판사가 아니고 만약에 하늘에서 온 어린 내가 심판관이라면 심판자로 왔다면 심판자 영어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 일은 메시아로 왔다면 판사는 지금 당장 죄 지은 것만 재판하지만 심판자는 뭘 재판해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계속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고기만 먹는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밥을 굶고 있다. 북한에서는 밥을 굶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기만 계속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뭘 준다고 박 회장님? 뭘 주지? 고지혈증을 줘. 맞아, 맞아요. 응? 응. 고지혈증을 주면 뭐가 돼요? 피가 어떻게 돼? 피가 진해지지? 지방이 많아지죠? 간이 뭐예요? 지방화되지? 간이 지방이 오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간병이, 간경화나 이게 나중에 진행되면서 이 사람 간병이 그 고기만 먹은 죄로 후손한테까지 배달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때 걸러가면서 나타나 계속 후손을 지켜타는 거야. 그래요, 그래, 고지혈증. 내가 술을 좋아한다. 그럼 알코올 중독이 DNA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 후손한테 대대로 부정행위가 나타나 집안에 대대로.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유전을 하니까 이 심판자는 판사는 자기 잘못한 것만 인간만 재판하는데 심판자는 두루두루 후손까지 전멸시키고 모든 걸 요만큼도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가 아무 때나 나타나냐? 지금 영동고속도로에서 박근혜 안철수가 싸우고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재판한 이후에 후행위가 나타나요. 맞아 안 맞아요? 네? 지금 국민들은 그 구경 재밌잖아. 구경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말려버려봐.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지금은 어떻게든 여야의 대선 후보가 싸우는 걸 국민은 구경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나타날 때가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실망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어린애 강간이 아니야. 어린애 강간이 아니라 뭐 지나가다 묻지마 살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로자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직장인들의 비정규직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 무시나고 대한민국이 막 전진에 불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될 때 누가 필요하겠어요? 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판검사가 해결해.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판사라도 잡아와야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잡혀온 적이 없어. 그래서 시기가 아직 상조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